네, 2023년 10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 장군은 우리나라 장군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에서 작전국장을 지낸, 우리나라에서 국장은 투스타인데 이스라엘은 모르겠네요. 이 장군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성은 지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지부. 66세면은 퇴역한 지 꽤 오래되는 사람인데 조선일보에 났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고 현지 언론도 이스라엘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하마스가 공격하는 그날 이 사람은 텔아비브에 살았던 모양이죠. 갑자기 뭐가 떨어지고 하니까 대피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자기 집에 권총이 한 자루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전역한 군인들이, 장군이 자기 집에 총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예비원 가질 수 있는지, 예비군이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 총을 들고 자기 자동차, 외제차, 아우디를 타고 텔아비브에서 가자 지구까지 달려가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걸릴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저도 딱 2번 간 것 같고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대구에서 달리면 안동 정도라 그럴까? 서울에서 달리면 화성 정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금방 1시간 만에 가자지구 근처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하마스 특공대들이 와갖고 마을을 작살을 내고, 그 다음에 방어로 온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싸우는데 그가 같이 차를 몰면서 권총 쏘면서 완전히 그냥 카우보이처럼 멋있게 싸웠던 모양입니다. 66세 된 노인이에요. 저보다 몇 살 더 안 많은데 저도 이 정도 체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포위된 이스라엘 군인들을 태워서 이동시키면서 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권총을 잘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병사, 부상당한 친구한테 M16 받았고 자기가 차문 여서 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정도 돼야지 장군이지.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뭔 짓 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예비역 장성이 작전국장, 합참의 작전부장 투스타, 작전본부장 3스타, 또는 지작사령관 재난 4스타, 해군과 공군의 작전사령관 재난 3스타들이 나와서 이런 거 할까요? 신중하게 대처해야지 하고 다 뒤로 빠질걸. 이렇게 한바탕 활극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숨졌으면 또 모르겠는데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 게 있으니까는 이스라엘 국방장관하고도 딱 면담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근데 이렇게 예비역들이 한번 용기를 내주면 참 현역들이 용기가 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똥별의 천지고 저쪽은 이렇게 찬란한 별들,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영감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상전을 들어간다. 이제 민간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때렸고 지상의 표적은 제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앞에 방송에서 하마스가 숨어있는 땅굴이 문제다, 북한한테 받은 걸로 보이는데 저 땅굴을 제거하는 거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천천히 할 거다 제가 예상했죠. 그리고 전진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다. 지금 우리 국방부도요, 저보다 더 많이 예측하거나 분석하지도 못해요. 제가 이런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 근데 지금 이번에 쭉 보게 되면, 오늘도 지금 어느 행사장 가서 군인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모사드, 신베드, 이스라엘 군의 정보기관 아만 전부 다가 다 기습을 놓쳤다는 겁니다. 기습을 놓쳐서, 그런데 정상 상태로 가동한 거는 뭐냐? 아이언돔만 가동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도 아이언돔을 모든 가자를 둘러싸도록 배치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데만 배치했는데, 아이언돔은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병사가 졸고 안 지켜봐도 돼. 뭐가 날라오니까 그건 정상 가동해서 제법 많이 잡았고, 그래서 주요 지역은 터진 지역이 없고, 그게 가동 안 되는 지역이 떨어졌고, 로켓탄들이. 특공대가 들어와서 이 총격전 벌이고 사람 잡아가서 골치 아픈데, 자, 이제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아이언돔은 지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당했느냐? 우선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피에로 때부터 팔레스타인의 고전적인 작전인데 심리전을 병행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작전하다가 어린아이를 죽이거나 여자를 죽이면
그거를 찍어서 세계 언론에 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해갖고 공간을 만드는 게 팔레스타인의 고전적인 작전이었어요. 2012년인가 그때 이들은 이스라엘 군들이 이제 가자 지구에 들어와서 막 하는데 그때 잔인한 행동을 한 걸 딱 뭐 해가지고 세계 여론이 나빠지니까 뭘 얻었는가 하면 자기네 특공대원이 이스라엘에서 잡힌 사람이 몇천 명 하고 자기들이 잡았던 이스라엘 인질하고 교환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서 전쟁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도 계속 하마스가 뭘 노리고 했나 의심을 하는데 몇몇 이제 정보하는 친구들하고 토론해 보니까 하마스는 이번에 기습적으로 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해 오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트위터나 이런 데 띄우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거나 내 가족이 인질로 잡혔으니 이스라엘 정부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군이 그동안 확보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인질을 석방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걸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머리가 예상대로 안 가잖아요. 저도 이건 잘해야지 하고 작전 짜고 갔는데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해놨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빵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번에 트위터에 공개하고 뭐하고 했는데 이게 꼭 역효과가 나가고 전 세계에서 하마스를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 작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서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때리고 난 다음에 수가 없는 겁니다. 없다. 이렇게 지금 정보 분석들을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2012년에는 세계 여론의 지지를 이스라엘 군의 잔혹함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들이 너무 잔혹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당했습니다. 바보같이 당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보복할 명분을 줬다. 근데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많은 첩자 에이전트를 가자 지역에 넣었는데 땅굴을 모른다. 참 철저하게 정보의 실패 같아. 이거 우리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이 국가정보원을 북한과 내통하는 부서로 만들어놨잖아요. 서훈 씨가 그때 뭐 정상회담 해놓고 나서 눈물 찔찔 짜고 하는 모습 보면 가당치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국정원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모르니까 이 돌격을 한다고 하면 빨리빨리 가다가 이제 어디에 걸릴지 보이기 트랙도 걸리고 뭐 지뢰에 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그 다음에 땅굴에 있는 놈이 누가 하나 나오면 그 땅굴 확인하면서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한국형 K 아이언돔 그걸 LAMD라 그럽니다. 적어도 방공 미사일 시스템. 그래서 LAMD를 지금 ADD가 한다. 이스라엘이 제의한 이스라엘 아이언돔 공동 개발은 거부하고 독자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ADD가 하겠다고 놓고 자기가 못해죠. 누구한테 시켰느냐? 레이더 부분은 하나한테 맡겼고 이 쏘는 시스템, 발사 시스템은 LIG한테 맡겼습니다. 그 LIG가 주력인데 LIG가 이걸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능가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거고. 한번 이런 아이디어 검토해 보십시오. 뭐 뉴스 분석은 수없이 나오니까 저는 조금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을 만드는 회사가 라파엘이에요. 라파엘. 제가 한 두 번인가 가봤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분명히 갔을 거고. 근데 라파엘이나 IAI는 우리의 카이 같은 이스라엘 최대의 방위산업업체인데 그 회사 공장이 제 기억으로는 다 텔아비브 근처에 있었어요. 텔아비브는 아까 퇴역 이스라엘 장군이 차 몰고 가자까지 가는데 1시간이면 간다 그랬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미사일 쏘면 맞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이언돔 공장이 공격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방위사업청하고 국방부하고 용산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지금 우리가 한국형 LAMD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니네 거 우선 몇 개 사겠다. 우리는 공동 생산하자. 그리고 역제의하는 거죠. 니들 텔아비브에 둔 공장 폭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국에 옮기자. 대신에 너희한테 이런 거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대신에 뭐 갖겠다. 우리 충분히 양산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이 아이디어는요. 지금 KF-21 카이에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KF-21은 제가 실패작이 될 거라고 지금 굉장히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비싸니까. 근데 세계에서 같은 급에서 제일 싼 전투기는 F-16입니다. 우리가 KF-21을 한다 그럴 때 록히드 마틴이 우리한테 야 F-16 우리 더 생산 안 할 테니 니들이 가져가서 생산을 해. 공장 뜯어가 그랬었어요.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줬었어요. 한번 다뤄보라고. 왜냐 그랬더니
그때 F-16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4,000대를 팔았으니까 더 이상 시장이 없다고 보고 록히드 마틴은 F-35나 더 하자 이런 개념으로 니들이 필요해서 쓰고 너희 필요한 거 만들어 쓰고 수출하려면 해봐 이런 제의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지금 F-16은 여전히 더 팔리고 있어요. 어떠한 중형기보다 라팔, 타이푼, F-18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 그것도 개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KF-21이 들어가면 이거 비싼 거 시장 안 나옵니다. 그 지금도 보게 되면 그때 걔네들이 한 걸 받아서 그걸 한국형 전투기로 해서 우리가 물론 F-16하고 똑같아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싸게 만들어 수출 많이 한 다음에 그 자본 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었으면 훨씬 빨랐겠죠. 제가 그때 강력하게 못 민게 후회가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걔네들이 몇 차례 제의했으니까 LAMD는 하라 이거야. 근데 이스라엘 라파엘을 참여시켜서 한국형 LAMD를 하는데 걔네 공장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생산권을 갖자. 너희도 하려면 해. 양쪽에서 해서 서로 투자한 만큼 나눠 갖고 우리가 수출 많이 하면 너희는 포션은 주지만 우리도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자. 검토해볼 만하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이번에 당한 것 때문에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완전 절멸을 목표로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생긴 지 50년, 대한민국 군이 생긴 지 70년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 군 최고 지휘부 중에서 북한을 멸망시키겠다, 언제까지 하고 타겟을 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었어. 남재준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하면서 2015년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그때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자는 목표를 했고 그래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충성을 너 하겠냐 목숨 걸겠냐 했더니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죠. 북한이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를 치다가 맨날 앞에 국정원 와서 데모를 하고 좌파들이 뭔가 북한이 선동하면 움직이는 세력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남재준을 공격하다가 남재준 씨가 뭘로 날아가는가 하면 화교 간첩 사건, 유호성 사건 이걸 국정원 요원들이 이제 유호성 할 때 뭐 가짜 서류 만든 게 나와갖고 그거 플러스 세월호 사건으로 막 덮으셔서 국정원이 뭐 어쨌다 해갖고 두 개로 날아가죠. 당했죠. 역공작을 당했죠. 그거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 우리 국방 책임자가 국가안보실장이든 장관이든 국정원장이든 언제까지 북한을 소멸하겠다 목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국정원장이나 이번에 신원식 장관 또 이제 조태영 안보실장들이 있는데 원래가 23년, 4년, 2025년쯤 김정은 장관 붕괴라는 목표를 세워놓으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무기를 갖춰야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처럼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뚫으니까 이 무기 필요해져.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딱 정해놓고 누구 하나 제거하자 그러면 그 필요한 무기를 갖추면 훨씬 정교한 준비가 되고요. 우리 공부할 때도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아주 입체적으로 정교하게 공부했잖아요. 저는 지금 자유로우니까 이 책도 봤다. 역사책, 정치책, 상식은 풍부하지만은 어느 하나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고등학교 때는 저는 뭐 본고사도 봤으니까 막 작문하라 그러면 금방 풀어내요. 왜냐? 목적적으로 공부했으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제 경쟁을 끌고 간다 그랬으니까 체제 경쟁의 끝은 북한 정권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임기 끝나기 전인 2025년 날짜는 못 정해도 연말 또는 연중, 연초 딱 해서 국가정보원 김기현 원장 또 이번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영 안보실장한테 그때까지 김정은을 없애도록 하시오. 어떡하든. 이게 하마스 전쟁을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막연히 보면서 공포에 젖을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챙겨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